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화학 수업 여러분들과 함께 그려나갈 효익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등교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격으로 만나게 되어서 상당히 좀 색다른 느낌이 들 겁니다. 직접 뭐 마주보고 하면 좀 더 좋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했을 때 온라인으로 남겨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포함해서 충분히 복습에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힘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화학적인 개념,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운 화학의 첫걸음과 그다음에 2단원에서 배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원자들의 변천사, 모양의 변천사, 그리고 주기적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알고만 있지 문제에다가 녹여내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연습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것도 있지만 오늘 차근차근히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풀어보기로 약속을 했었던 3월달 고2 전국 연합학력평가 문제지에서 정말로 우리 화학원에서 딱 배웠던 그런 내용들로만 한번 동그라미를 쳐서 문제를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통합과학에서도 이제 화학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스무 문제를 다 푸는 것이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실력 향상에는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을 이거랑 같이 좀 보게 되면 여러분들 4번과 6번, 8번, 10번, 그리고 13, 15, 17, 20 이렇게 총 8문제 오늘 한번 같이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었으면 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문제입니다. 4번 실생활 문제 해결이다. 지금 우리가 화학의 첫걸음을 먼저 배우면서 의식주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이 의식주에 과연 화학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식량 문제. 식량 문제에서 우리가 암모니아를 대량을 합성하면서 결국 이것은 질소, 비료 생산을 할 수 있었고 이 결과로 우리가 어떤 농업 생산량을 엄청나게 높일 수가 있었었죠. 그래서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라는 학생 A의 설명은 옳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합성 석류의 개발. 이전까지는 천연 석류가 있었지만 천연 석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과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었죠. 이런 합성 석류의 개발이 공장에서 이루어지면서 의류의 대량 생산 뿐만 아니라 이제 군수물자의 어떤 그 원활한 지원까지 가능해졌다라는 B의 설명 역시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물의 강도를 높이게 되었다. 이 파트에서는 우리가 콘크리트 따로 철근 따로 이야기를 많이 진행을 했었죠. 이제 우리가 산화칼슘부터 시작을 해서 탄산칼슘, 그 다음에 시멘트, 그리고 콘크리트로 넘어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단단한 소재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다가 철근이 더해져서 인장력과 팽창률이 비슷하기 때문에 건물이 튼튼하고 오래 갈 수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C가 이야기하는 것도 올바른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옳은 학생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5번 A, B, C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한번 조금 더 짚고 넘어간다면 우리가 의약품 관련해서도 생각을 반드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즉 주거 파트에서 칼슘, 어떤 탄산칼슘 또는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이 파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산화규소, 즉 유리를 이용해서 투명 소재를 만들어냈다라는 점과 스타이로폼을 이용해서 단열재를 활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온도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게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함께 뭐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번 빅뱅 이후 생성된 입자, 가다를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우리가 전자, 양성자, 중성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나다를 여러분들 해석을 먼저 해보면 가는 무엇인지, 나는 무엇인지 바로 알기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는 우리가 원자임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 녀석은 전자, 그리고 이 회색 녀석은
안쪽에 있는 원자 핵이 될 것인데 원자 핵은 기본적으로 원자 번호를 지칭할 수 있는 양성자를 반드시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회색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 텅 비어 있는 것은 중성자가 되겠지. 그러면 다의 경우에는 11H 수소 원자가 될 것이고요. 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1H 플러스를 쓰든지 또는 프로톤이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전자 없죠. 그 다음에 양성자는 2개, 중성자도 2개, 합해서 질량수는 4. 그래서 헬륨인데 전자가 없기 때문에 헬륨 원자 핵이 되겠죠. 사실 이걸 우리가 원자 여러분들의 어떤 모형, 원자 모형의 발전을 이야기를 할 때 배웠던 알파 입자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도 좀 같이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겠죠. 뭐 어찌됐든 우리가 빅뱅이 맨 처음에 됐을 때는 상당히 뜨거웠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복잡해지는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식으면서 전자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이 가나다 순서대로 입자가 점점 많이 커지는 더 다양해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회색은 양성자이다. 옳은 이야기이고요. 전하는 나가 가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의 경우에는 수소 원자핵이기 때문에 1 플러스가 되지만 나의 경우에는 헬륨의 원자핵이기 때문에 2 플러스. 그래서 니은 역시 옳은 소리가 되겠고요. 방금 서술을 했듯이 빅뱅 이후에 가, 나다 순서대로 입자가 생성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우리가 5번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원자 모형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해당하는 입자, 작은 입자를 여러분들이 거꾸로 추론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6번 여러분들이 쉽지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연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이고요. 주기율표 희한하게 생겼다고 했지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반드시 보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작은 원소를, 원자 번호가 작은 원소를 안쪽에 배치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리튬 있고 규소가 있다면 지금 안쪽에 뭐 2주기, 그 다음에는 3주기 이런 형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 그냥 바로 쓰면 2주기 그리고 이쪽은 3주기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주기 원소는 1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여기 지금 시계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계 방향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은 리베, 붕탄, 질, 산, 풀네 뭐 이런 식으로 채워나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같은 족 원소는 중심에서 같은 방향의 부채꼴 용액에 배치한다. 즉, 이렇게 같은 족에 배치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같은 족, 그 다음에 이렇게는 같은 주기 이런 형식으로 정리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X의 경우에는 나트륨, 그 다음에 W의 경우에는 아르곤, 그 다음에 Y의 경우에는 베릴륨 다음에 있는 마그네슘 다음에 있는 칼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옳은 것을 보기로 고르면 원자 번호는 X는 나트륨이고요. X는 나트륨, W의 경우에는 아르곤이죠. 누가 원자 번호가 더 큰가? 바로 아르곤이 되겠죠. 아르곤은 18번, 나트륨은 11번이니까.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말. 자, Y는 금속 원소이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듯이 1족, 2족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쭉 금속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족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 금속 해서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의 경우에는 알칼리 토금속 해서 역시 금속의 성질을 띠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바가 있죠. 니은도 옳은 말. 자, 지의 원자 가진 자수는 6이다. 우리가 지가 산소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산소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원자 가진 자수는 6이다. 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산소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6쪽
16쪽이지 않습니까? 그죠? 16쪽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6이다 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맨 마지막으로는 8, 5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 배치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6개 이렇게도 알 수가 있고요. ES2, ES2, EP, 4라고 했을 때 이 주양자수가 제일 큰 녀석들을 모아서 6개다. 이렇게 알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귿을 푸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암기를 해서 풀었거나 얘가 몇 쪽인지를 알기 때문에 풀었거나 또는 전자 배치를 통해서 풀었거나 이렇게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편한 것대로 하시되 뭐 16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기를 하시고 그것과 전자 배치의 어떤 원자과 전자의 상관관계를 같이 떠올려주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번 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주기에서 나타냈을 때는 뭐 n주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었었습니까? 그렇죠. 전자 껍질 수가 몇 개이다. 전자 껍질 수가 n개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한번 대답해 볼까요? 족인데 뭐 A라는 족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어떤 의미인 것이다? 그렇지.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 수가 이제 A의 1의 자릿수. 만약에 16쪽이면 6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갈게요. 10번 같은 경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즉 에탄올이랑 아세트산 해서 유용한 탄수화물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탄수화물 했을 때 총 5가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맨 처음 메테인부터 시작해서 메테인,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에탄올, 그리고 아세트산, 그리고 폼알데하이드,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으로다가 아세톤까지 우리가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그죠? 그 중에서 이렇게 나누어 주면 메테인은 물에 녹지 않는 것, 이쪽에는 물에 잘 녹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C2H5OH 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잘 녹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아서 산을 띠게 되는 거, 그 다음에 포말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냄새가 자극적이기 때문에 세집증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아세톤의 경우에는 이제 유기용매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손톱에 묻어있는 매니큐어, 리무버로 활용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로 할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손소독제와 향수의 용매로 사용되는 것은 누구이다? 그렇죠. 이 녀석이 바로 에탄올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식초, 의약품의 원료로 되는 것은 우리가 아세트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A에 들어가야 될 녀석은 CH2가 될 것이고 식초의 경우에 오늘 자꾸 이렇게 튀네. 잠시만요. 자, 그리고 지금 B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B의 경우에는 CO 이중결합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가는 에탄올이다라는 말은 옳은 이야기고요. 나의 수용액은 무슨 성이다? 그렇지, 이거는 산성이라고 3000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A와 B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수는 각각 A는 3, B는 2이기 때문에 같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 10번까지 했을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나요? 만약 어려움이 있으면 멈춰가지고 옆으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돌려서 보시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보시는 그런 활동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이제 3페이지 중반으로 좀 넘어왔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힘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3주기 원자 A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자껍질 카다는 원자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세 개의 전자껍질 중 하나이다. 계속 전자껍질 껍질거리고 있죠. 이거는 누구의 원자 모형이다? 그렇지, 보어의 원자 모형이고 K, L, M, N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K, L, M 이렇게 세 가지만 써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배치로부터 몇 쪽인지, 주기는 얼마인지, 번호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면 되었었고요. 그리고 보어가 이야기를 했던 전자껍질에서는 K, L, M, N 순서대로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져 나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같이 상기시켜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단서는 원자핵으로부터의 거리가 가와 다 중에서 가가 더 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최소한 K는 아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제일 가까운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이용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 두 번째 단서는 바로 3주기라는 거예요. 3주기이다. 3주기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2주기까지는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K, L 껍질에 8 이렇게 차 있는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다음에 M 껍질에 얼마 이렇게 들어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표를 보게 되면 들어있는 전자수가 어떻습니까? 딱 봐도 X에 2가 채워졌을 때 뭔가 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의 경우에는 다보다 멀리 있잖아요. 다의 경우에는 총 8개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가 L이고 그 다음에 가는 우리가 M 껍질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는 K 껍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자 A는 2, 8, 2 순서대로 맞춰져 있는 마그네슘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2족 원소이다. 2족 원소 맞습니까? 그렇죠. 원자과 전자가 두 개만 있기 때문에 2족 원소라는 것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원자 번호는 15이다. 즉 원자 번호가 15이다. 즉 전자가 총 15개인가? 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지금 우리 몇 개니까. 그렇지. 12개니까. 그리고 원자 핵으로부터의 거리는 다가 나보다 멀다. 다는 L이었고요. 나는 K였습니다. 누가 더 멀겠습니까? 그렇죠. 다인 L이 더 멀겠죠. 따라서 기억과 디귿이 옳기 때문에 정답을 3번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자 모형 변천사 중에서 보어, 그리고 전자 껍질에 의한 전자 배치,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주기율표까지 같이 엮어서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을 좀 보도록 하죠. 구리를 포함하는 메달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구리의 양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원자량이 나와 있어. 우리가 일단 원자량 나와 있고 양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질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W는 NM이라는 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즉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하는 화학식량에다가 무엇을 곱한 것과 같다? 그렇지, 몰수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었죠. 수업 시간에는 그램이 있고 몰이 있다면 그램 퍼 몰 이런 형식으로 표현을 했고 각각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셔야 할 텐데요. 자, 우리가 메달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메달에 있는 질량을 보았을 때 96g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구리의 질량비예요. 구리가 전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구리만의 질량을 따로 계산을 한다면 96 중에서 4분의 3, 75%만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구리만의 질량은 72g이 될 수 있겠죠. 72g.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화학식량, 원자량이 지금 64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원자량 자체에는 단위가 없지. 그런데 원자량에 나가는 그렇죠. 그램퍼몰이라고 하는 단위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구리의 몰수는 W에서 화학신형을 이렇게 나누어 주어야 되고 따라서 72g에서 64g/몰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우리가 몰 하면서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쓱 들여다보면 8864, 8972가 나오겠네. 그래서 8분의 9몰이다 하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고 정확하게 마킹을 하면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뭐 질량, 비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혼합물 중에서 순수하게 우리가 원하는 물질은 과연 얼만큼 몇 그램 이내에 있는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량과 몰수 화학식량 W는 NM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판단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 17쪽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질량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원자량이 X의 경우는 A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여러분들 보기를 보아하니 원자량도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1몰의 질량 얼마냐 이런 것들 물어보고 있는 걸 보니 X, Y, G의 원자량들을 다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각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X와 Y와 G의 우리가 원자량 B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가 이 X와 Y가 개수비가 4대 3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질량비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각자의 잠시만 이 질량비가 아니라 원자량비. 원자량의 경우에는 3대 4가 나와야 되겠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요거 아까 우리가 방금 적었던 이 W는 NM이랑 똑같습니다. 즉 지금 서로의 질량 예를 들어 가지고 W, X 그리고 W, Y를 비교했을 때 서로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이 질량들이 서로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즉 개수와 원자량을 곱했을 때 같은 숫자가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개수비가 있으면 이걸 뒤집어 주는 것이 바로 원자량 B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량 B는 3대 4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와 G가 지금 2대1로 있기 때문에 원자량 B는 1대2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1대2. 그러면 하나로 우리가 통일을 해버리면 3대 4대 8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3이라고 적혀있는 이 X의 원자량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A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Y의 경우에는 3분의 4A가 될 것이고요. D의 경우에는 3분의 8A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억은 자동적으로 옳은 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GY2의 경우에도 1몰의 질량을 묻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다가 화학신형이 얼마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G의 원자량과 Y 원자량 2배를 더해주면 되겠지. 즉, 얘 같은 경우에는 3분의 사실 이미 여러분들 계산 끝났습니다. 그죠? 3분의 4A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3분의 16A가 화학신형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디귿도 올바른 말이야. 자, 그럼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B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단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했을 때 1g에 들어있는 수, 즉 1g에 들어있는 수는 1g당 개수, 1g당 몰 이것과 같다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이 말인즉슨 그램 퍼 몰이라고 하는 우리 화학식량과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그렇지, 역수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래서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B를 이야기를 하면 X와 G의 원자량 B를 뒤집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즉 니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X와 G의 원자량 B의 역수 각 원자량
역수비를 생각을 해 주자라는 거죠. x와 g의 경우에 x와 g가 지금 3대 8이었잖아요. 3대 8의 역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3분의 1 대 8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최소 공배수인 24를 생각해주면 얘는 8대 3이 되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뒤집어주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니은 역시 올바른 소리이기 때문에 5번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마킹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7번의 경우에는 W는 NM, 질량과 화학식량, 그리고 몰수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즉 이 1g에 포함되어 있는 그 어떤 원자나 입자의 개수가 곧 화학식량과 이렇게 역수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힘냅시다. 20번 문제로 왔습니다. 자, 20번의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스톤으로 분리된 실린더라는 이 실험기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피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가만히 있는다. 만약에 이 피스톤이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양쪽에서 가하는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라는 거지.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양쪽에서 가하는 힘, 이걸 우리가 여기에서는 기압이라고, 즉 기체의 압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가에서 보았을 때 CH4와 N2의 압력이 서로 같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나에서는 CH4 8 플러스 Y 그램의 압력과 N2X 그램의 압력이 같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보았을 때 저 끝에 빛나는 하나의 단서가 보이죠? 온도는 일정하며. 방금 압력 일정하다 그랬고 온도도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법칙이다? 그렇지, 아보가드로 법칙이 되겠죠. 기체 종류의 상관없이 부피가 같으면 몰수가 같다라는 거죠. 그거에 착안해서 문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CH4 8g 얘의 화학식량은 얼마? 16. 그렇게 되면 16 이렇게 해주면 이 10리터는 몇 몰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0.5몰이 되는 것이죠. 그럼 10리터와 10리터 같기 때문에 이 녀석 역시 몇 몰이 되는 것이고 0.5몰이 되는 것이고 N2의 즉 N은 14이기 때문에 N2의 화학식량은 28이었었거든요. 절반이니까 X는 얼마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X는 14가 되는 거죠. X는 14라고 나와 있습니다. X는 14. 자, 그러면 이 X는 14라는 걸 가지고 이쪽으로 와보도록 하자고. X는 14g 마찬가지로 5리터인 건 뭐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14g이기 때문에 얘는 0.5몰인 거야. 14g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다시 해보자. 잠시 어떻게 빼고 있지? 14g이기 때문에 얘는 0.5몰인 것이야. 그런데 아까는 0.5몰이라고 그랬는데 10리터고 여기는 0.5몰이라고 그랬는데 5리터라고 했잖아요. 약간 다른 느낌인 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봤을 때 여기 쪽은 즉 나에서는 메테인이 8 플러스 Y g이 있잖아. 즉 더 많은 기체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가와는 좀 다른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의 경우에는 요 10리터, 5리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N2가 14g이 있다라고 나와 있으면 그게 곧 0.5몰이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체 비율이 여기서 여기로 부피가 3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몰수도 얼마가 돼야 된다? 그렇죠. 1.5몰이 돼야 된다는 거죠. 1.5몰. 근데 아까 8g일 때 0.5였잖아. 그러면 Y일 때는 얼마가 나와야 되겠어요? Y일 때는 1몰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면 2배가 될 테니까 Y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y는 우리가 16이 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아까 CH4가 8g일 때 0.5몰이라고 했고 지금 이 나에서 8 플러스 yg이 1.5몰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이 1몰이 될 것이다. 그리고 CH4는 원래 1몰일 때 16g이라고 이미 가에서 기술을 했었죠. 그래서 y는 16이다라고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것도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14 더하기 16이 18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3번, 5번을 배제할 수 있을 거야. 가에서 C와 N의 원자수가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가에서 CH4와 N2가 서로 0.5몰로 같습니다만 C는 한 문자 안에 한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0.5몰이 맞아. 근데 질소는 어때요? 질소는 분자 안에 N이 두 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몰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같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나에서 기체의 몰비는 3대 1이다. 즉 부피가 3대 1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올바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킹을 정확하게 표시를 하면 2번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피스톤이라고 하는 실험 장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실험실의 온도는 일정하고 있지만 실험가와 실험나 각각의 압력이 서로 달랐다라는 거. 하지만 피스톤이라는 장치를 두었기 때문에 두 기체 사이에서는 압력이 동일하다. 그래서 가 따로, 나 따로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을 따로따로 적용을 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 첫 번째로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무턱대고 10리터, 5리터이니까 부피가 막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량 먼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을 할 때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경우에 라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달려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와 나는 서로 질소의 경우에 압력이 다른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10리터와 5리터로 바로 몰수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요거까지 같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전체적으로 보면 좀 쉽게 보고 정리를 하면 앞쪽 1, 2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3, 4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휴식 타임을 주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도 활용을 하시고 만약에 수업 시간으로 모자라다 그러면 선생님이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QR코드로 남겨 놓을 테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충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월요일날 지금 빠르게 4일차 거 털어내고 지금 이 다음날과 이 다음날 같은 경우 화요일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일차, 2일차 것도 내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어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들 쌓아왔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짬짬이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생님이 수준별 이제 단원평가 문제 해서 9장 나눠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빠이.